네,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매일 발생하는 각종 이슈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현우의 어젠더스 14번째 순서를 거의 한 달 만에 시작하겠습니다.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은 1회 때 모셨던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매주 주말 8시 뉴스 진행하는 김민영 앵커가 지금 뉴욕에 휴가를 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자리를 1회 때 나왔던 권여인 기자가 대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네. 잘 지내셨습니까? 즐겁네요. 다시 오니까. 그 사람 좋더라고.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? 내가 본 거에는 그 사람 죽던데? 1회 때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와서 왜 그때 그 당시 점퍼를 입고 나왔었잖아요. 네. 점퍼 기자 왜 안 나오냐는 댓글도 있었는데. 유심히 봤죠. 네. 네. 그분 아이디를 한 2달 정도 기억했었는데. 네. 까먹었네. 본인이 한 건 아니고요. 아, 절대 아닙니다. 네.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청점퍼를 어제 챙겨놨었는데 아침에 깜빡했습니다. 네. 다시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그때보다 뭔가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역시 첫 어젠더스 저희 함께 어젠더스 시작을 함께 했었던 정치부 민경호 기자가 오늘 또 나와줬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이 명절 때 경부고속도로에 이제 사람 몰리듯이 쪼그려 앉아 있었죠. 중요한 사람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죠. 네. 제 일과를 제가 몰라요. 상처는 어떻게 좀 아물었습니까, 머리? 그러네 이제. 잘 안 보이죠. 그때 이제 넉 달 전이었는데 네. 그때 이제 한참 이제 패스트트랙 네. 국회에서 몸싸움 있을 때 취재하다가 이제 저희가 방송 장비에 좀 부딪히면서 그러니까. 하면서 켜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경호 기자 왼쪽 이마가 좀 찢어졌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아물었네요. 괜찮습니다. 네. 이런 거 좀 티를 내야 돼. 감사합니다. 민경호 기자가 유일하게 이제 권영인 기자와 두 번을 하는 어젠더스 출연해서 안 나오려고요, 이제. 네. 유일하게 권영인 앵커와 두 번 하고 김민영 앵커를 보지 못한 민경호 기자와 오늘 어젠더스 진행해 보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네. 아무래도 정치부 기자를 저희가 모신 이유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. 최근 굉장히 뭐 정치권이 복잡합니다. 근데 그 중심에는 역시 이 조국 법무장관이 있죠. 어제는 뭐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장관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이제 조국 법무장관이 이제 임명한 지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뭐 항상 매일 나오는 이름이 이제 조국 장관이에요. 그래서 오늘 조국 장관과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. 근데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싸우기 좋은 시기잖아요. 그렇죠. 대여투쟁을 하기 네. 좋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들의 어떤 좀 힘을 부각시키면서 여권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지점인데 나오는 이야기는 머리 자른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좀 비판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저희는 이제 딱 그 자르는 그 머리카락을 이제 짧게 자르는 모습만 네. 이제 보는데 이제 민경 기자 현장에 가서 직접 보잖아요. 네. 삭발식 좀 앞뒤에 분위기가 좀 어때요? 좀 숙연한가요? 숙연하죠. 일단 애국가 딱 올리고. 수견해야 되겠지. 네,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그거 다 불렀는데도 안 깎여가 다시 1절부터 부르고 뭐 이렇게. 부르는 동안에 깎는 거야. 네, 김문수 씨가 자를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때 청와대 앞에서 애국가 딱 틀면서 1절부터 2절부터는 이제 약간 가사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2절입니다. 남산 위에 남산이 불변함은 바람소리. 남산 위에 남산 이렇게 하면서도 가사가 없는 그거군요. 예, MR에다 이렇게 아니 그럼 머리 한 명 머리 삭발하는데 애국가가 몇 번 돌아요 이게? 그때 다르죠. 근데 한 2명 정도 한다고 했을 때 네. 한 바퀴 반 정도? 애국가 한 명, 애국가 4절까지 가면 한 사람 머리가 민낯이 돼버리네. 그렇죠. 보통 시간이 장돼 보니까 한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이게 문제라니까. 머리 밀어봐야 뭐해 이건. 수십 명 밀었는데 수십 명 머리 민지 모르는데 아무도. 한 명 민 건 알겠네. 황교안 대표.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너무 집중력이 없는 투쟁 아니냐. 그러니까 좀 주먹구구식으로 한 명 시작했고 뭘 따라 하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릴레이가 됐고 그러다가 우르르 어떻게 돼버리니까 집중력도 없고 좀 투쟁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각본을 잘못 짰다니까. 잘못 짰다니까. 이게 처음에 사실은 황교안 대표 머리 밀었을 때 꽤 관심 끌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린 가발인 줄 알았어. 가발이 아니야. 제 주변에 그 40, 50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그 관심을 받았죠. 그렇죠. 그리고 저기 턱수염 짤. 합성한 거. 제일 봤지 그거. 그 미용사가 옆에부터 더블컷 쳐줘가지고. 일부러 한 거. 아 그래? 가운데부터 쳤으면 연구되는 건데. 요청이 있었습니다. 아 그래? 옆에부터 쳐가지고 더블컷이 돼버린 거지. 그 게리 올드만 수염 괜찮았잖아. 그래서 BBC에서 김치 올드만이라고. 괜찮았지. 근데 그때가 좋았다고. 근데 이게
다음 순번이 문제지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을 때 그때 우르르 딱 가서 청와대 앞에서 한 의원들 50명이랑 다 같이 머리하면 쫙 깎았으면 또 더 훨씬 더 임팩트 있지 않았겠습니까? 이걸 좀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이 삭발을 하기로 한 이유와 네. 뭐 한국당이 이제 취재를 하니까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? 사실 맨 처음엔 한국당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. 그렇죠. 무소속 예. 위원주 의원부터 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박인수 의원이 한국당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거를 지켜보던 황 대표가 이제 뭐 결심을 한 거죠. 그거는 뭐 취재를 해보니까 황 대표가 본인이 결심해서 참모들한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? 먼저? 네. 네. 그래서 이제 좀 사실 계획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 거고요. 그럼 이현주 의원이 쏘아올린 작은 공 때문에 네. 이게 또 조국 신공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. 이게 어떤 거요? 조국이 지나간 자리에 모발이 남아남지 않는. 그런 거 어디서 봅니까? 휴가하신 거죠? 네? 김현철. 네, 휴가입니다. 네, 뭐 뉴욕에 있습니다. 벌써부터 그립나? 네.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. 다음에 또 한번 네. 나오면 꼭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이슈의 중심에. 네. 죄송합니다. 그럼 지금까지 한국당 안에서는 평가가 어떤 거예요? 이제 그만하자. 아, 그만하자? 네. 벌써? 아니 삭발은 그만하자. 아, 삭발은 그만하자.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? 그렇죠. 지도부에서 일단은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왜 너무 많이 자르니까 결국 뭐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. 효과가 없다. 황 대표 자체는 효과는 좀 좋았죠. 사실 그 동안에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굉장한 의문이 들었던 그랬죠. 게 사실이거든요. 이거 그랬죠. 직전까지만 해도 50대 이상, 60대 이상은 황교안도 싸울 줄 아네. 이런 이미지가 생겼다라는 게 이제 한국당의 내부 평가입니다. 황교안 대표도 이제 약간 이제 정치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잖아요. 뭐 공직에 있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씩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 어떤 정글 같은 곳에서 그렇죠.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이제 이 몸으로 배워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. 황 대표가 만약에 잘 된다. 그러면 이 턱수염 짤 만들어준 사람 업고 다녀야 돼요. 업고 다녀야 돼. 그 짤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. 아 그것 때문에 떴다니까 사실은. 그렇지 않아? 만약에 뭐 나중에 정말 뭐 잘 풀려가지고 음. 좋은데 간다면 뭐 홍보비서관 자리 해줘야지. 그 짤 때문에 사는 황교안의 거지. 탁현면이 아닌가. 그렇지. 그럼 이번 삭발을 통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을 꼽으라면 황 대표라고 봐야 되나요? 단연 황 대표죠. 나머지 분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네. 누굽니까? 김문수 전 도지사. 눈물을 흘리. 아니 아파가지고 찡그리는 거. 그 뭐지? 미용사 머리 찝어다가 아파가지고 막 찡그리고 있더라고. 그리고 머리 먼저 잘라서 다시 자르면 최기호 의원인가요? 시작했다가 네. 행사 때 먼저 머리를 잘라가지고 네. 행사가 아직 벌써 자르시면 안 된다고 좀 이따 자르셔야 되면서 멈췄다 자르는 사람이 죄송한데 있어요. 제가 그건 못 봤어요. 아, 그런가요? 네, 제가, 아니, 다섯- 제가 그 다섯- 자리에 있었는데 어. 못 봤어요. 5명이 같이 자를 때 있잖아요. 네, 그 그때 머리 땜빵 간 상태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? 잠깐 하다가 애국가 틀면 자르셔야 된다 해가지고 아이 자네는 보고 그런가? 싶다 이거. 땜빵을 왜 했을까 보고 이거. 싶네요. 네네. 다른 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에 대해서? 통과절하하죠. 이거 해서 뭐하냐. 진심이 있느냐. 뭐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사람들 머리 자르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 제일 많아요. 이게 지금 머리 자른 순서대로 뭐 공천 주는 거 아니냐. 나 내년 4월에 머리 확인하고 공천 받는 거 아니냐. 이런 그렇죠. 비판이 있어요. 네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? 사실 뭐 맞죠. 맞습니까? 뭐 아주 틀린 건 아니고 아주 맞는 말도 아니지만 뭐 맞죠. 사실. 근데 한국당 의원들이 사실 전부 다 공천이 위험해요. 그렇다고 봐야죠. 그렇죠. 왜냐면은 일단은 2016년 공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너무나 많은 얘기고 그 2016년 공천 때문에 그게 탄핵까지 이어진 거다. 그리고 그 탄핵 이후에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못 치고 올라가는 것도 다 그때 공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누구한테 빚진 사람 없잖아요. 본인 힘으로 일단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뭐 물갈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본인한테는 득이 되는 상황이고 공천 모두가 지금 긴장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지금 머리 자르신 분들 보면은 다 구설수에 오르신 분들이 꽤 많아요. 예를 들면 뭐 2판 4판이다 이건가? 네, 뭐 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뉴욕에서 그렇죠. 네. 그렇지. 이쯤 되면 꼭 한 번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뭐 의원직 총사퇴, 그렇죠. 단체 사퇴서 이런 거 나올 법한 그렇죠. 나와도 몇 번이 나와야 되는데. 그 얘기가 술자리에서만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코앞했으니까 잘못해졌다가 기자들이랑 밥 먹고 뭐 이런 자리에서 총사퇴했어야지.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왜 안 했대? 총선 때문에? 이걸 그렇게 삭발을 한 총사퇴했어야지. 여기까지는. 사실 국회 안에서 싸워야 돼. 국회 안이 링인데 링 밖에서만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도 좀 왜 제대로 안 쓰냐 이런 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은
자꾸 좀 시비를 걸잖아 이거 가지고. 그렇죠. 네. 근데 왜 그분을 자꾸 주신 거죠? 홍 대표님은 또 이제 공천 받으셔야 돼요. 공천을 받으세요? 공천도 받으셔야 되고 이제 또 들어오셔야 되니까. 어.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향인 창녕에서 이제 나오려고 이제 준비 중이시죠. 근데 거기서 도지사까지 하셨는데 다시 그냥 아이고 욕심이 끝이 없지. 제 말은 거기보다는 뭐 원래 서울 뭐 동대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게 송파 쪽이잖아요. 그쪽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조금.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좀 든든한 내 후반군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나가.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겠다. 이런 생각이죠. 이런 분위기를 한국당 안에서 아까 뭐 술자리에서만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야 우리도 그래도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좀 정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밖에만 돌지 말고 이런 안에 좀 움직임이나 좀 이렇게 좀 정교하게 움직이려는 그런 사람들은 좀 있습니까? 일단은 그러니까 원내투쟁을 하겠다라는 게 경우에는 결국에는 원내대표가 이제 깃발을 들고 이제 원내투쟁을 해야겠죠. 그래서 이제 특히 정기국회고 곧 있으면 국감도 시작되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공언을 한 게 이제 뭐 국감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. 언제까지 뭐 이걸 계속 조국만 이야기할 거냐. 네. 좀 피곤하다 이런 인식도 사람들 사이에 맞아, 많이 있어요. 있어요. 그렇죠. 언제까지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정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 짜야 되고 한 해를 검사를 해야 되는 정기국회 자리가 네. 조국의 장관 때문에 다 이렇게 물드는 게 맞느냐라는 사실 비판이 많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갈라서 예를 들어서 뭐 법무 정치 영역이라든가 사회 영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딴 데서 집중할 때는 또 좀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권영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? 맞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걸 듣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가? 그래서 결론이 뭔가? 네. 이거에 대한 굉장히 좀 피로감과 분명히 이제 좀 계속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좀 의문은 들지 않을까 저도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이게 정치의 영역과 이 사법의 영역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맞는데 일만 나면 검찰이야. 일만 나면 고발이고. 정치력의 부재인 거죠. 그러니까. 정치력의 부재고 네. 제가 직전에 이제 법조를 출입할 때도 기자들끼리 농담을 한 게 이 서초동은 하수구다. 모든 사안이 일로 쏠려 들어온다. 아니 뭐만 하면 고발이고 뭐만 하면 툭하면 다 지금 정치권에서 뭔가 일 있을 때 한국당이 고발한 게 지금 몇 개입니까? 그러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인들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. 검찰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왜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하느냐고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일만 터지면 검찰에서 시시비를 가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 자체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그 검찰의 기능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검찰의 힘을 키워준 게 아닌가 싶어요. 맞아요. 그런 것도 있죠. 네. 네. 여의도는 지금 총선 분위기 좀 납니까 이제? 슬슬. 이때쯤 되면 이제 주변에 저기 정치꾼들이 좀 모여들기 시작하는데. 이게 이제 근데 조금 덜한 이유가 음. 정계 개편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사실 처음으로 유승민 의원이 나는 한국당은 안 갈 거야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번 조국 장관 사태 터지고 손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 분당 이후에 유승민 의원이 네. 그런 제스처를 보인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. 맞습니다. 그것 때문에 사실 급물살이 타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. 그 뒤로는 좀 움직임이 없어요. 일단은 바른미래당 상황이 그 네 분이 붙어갈 네 분이 때는 수습이 안 지금 됐으니까. 그리고 이제 또 대한정치라는 변수가 또 생겼고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어쨌든 선거 앞두고 항상 빅 텐트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. 커다란 텐트를 누군가 쳐놓으면 그 안에 다 모여서 우리 함께 해보자 네.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놈의 텐트를 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. 그 텐트가 쳐지질 않습니다. 아니, 그리고 본 적이 없어. 그런 변수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선거제라는 변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데 축구 경기를 40분을 할 건지 45분을 할 건지가 아직 안 정해진 겁니다. 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묘한 게 이거는 거대 지금 이 정당, 그러니까 두 정당이죠.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오히려 둘이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이것 때문에 소수당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처음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했던 그 단일 대우가 쭉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이제 한국당에서도 빠르게 이제 태세 전환해서 그렇죠. 그걸 자기들의 할 수가 있는데 조국 장관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그 공조도 지금 균열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을 때 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공화당을 차라리 쿠션으로 놔두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오히려 거기가 많이 당선되게 두고 그래서 일종의 걔네 그쪽에서 비례대표를 몰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. 대신에 지역구에서는 우리가 다
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내주셨어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또 민경 기자 나와서 정치권 이야기 좀 많이 들려줬었는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네. 첫 회 때 네. 저희가 좀 소소한 특종을 남겨달라고 했을 때 그렇죠, 맞아요. 그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굉장한 특종이었어 그때. 굉장한 특종이었죠. 맞아. 네.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교안 대표가 절에 가실 거다. 근데 사실 갔다 온 뒤도 좀 그게 논란이 됐었긴 했습니다만 예. 태도 때문에 네. 이번엔 또 어떤 특종을 좀 가져오셨습니까?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. 근데 이게 방송 날짜가 좀 떨어졌다 보니까 왜 그러죠? 금요일에 이게 네.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. 괜찮습니다. 이거 그래서 뭐. 이제 네. 나중에는- 우리 미리 알고 있었다. 미리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한 저희가 성지처럼 될 수 있죠.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오보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네, 안 되면 드러낼게요. 배팅하는 거지 뭐. 배팅하는 거지. 황 대표의 외모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예요. 외모예요. 염색. 머리 잘랐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요? 그 사이 잘했겠지. 아닌가? 뭐라고 생각하세요? 예전에 이 뭐라 그러죠? 안검하수라 쌍꺼풀. 그런- 쌍꺼풀. 대박인데. 왜냐면 홍 대표 쌍꺼풀 대박이다. 홍준표 대표는 이제 예전에 눈썹을 한번 했었고 네.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이 한번 이걸 했었잖아요. 네. 네. 뭐 그런 쪽 아닙니까? 두 분 다 틀리셨고요. 네. 결과는 결과로 보시는 거예요. 에이, 이야기 해줘야지. 변화가 있는지는 저희가 오늘이 며칠이죠? 화요일이니까. 궁금하다. 네. 4일. 24일이니까 이번 주에 한번 보고 저희가 다음 어젠더스 할 때 네. 민경 기자의 특종을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또 첫 회 이후 14회 14번째 만에 다시 나와준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. 권영희 기자 어땠습니까? 뭐 괜찮네요. 그래도 이 자리는 김미영 아나운서 해야 되겠다. 다음 주에 안 나오십니까, 그러면? 전 뭐 양보해야죠. 양보를 하십니까?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랜만에 와서 고생 많으셨고요. 민경 기자 네.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땠나요? 아 같은 멤버로 같이 또 오랜만에 보니까 또 정겨운 마음이 푸근한 마음도 들고요. 식상한가요? 네. 좋았습니다. 아니, 네. 민경이 나올 때만 제가 나오겠습니다. 그러면. 네. 어떤 그 투수 포수 간의 약간 전담 포수가 있잖아요. 합시다. 네. 전담 패널로 해서 네. 저희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. 앞으로 또 이제 계속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 이야기 할 얘기가 많아질 텐데 그때마다 이 자유한국당 출입하고 또 정치부 잘하는 민경 기자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현우의 어젠더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또 친절하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젠더스 시청자 여러분, 김민영입니다. 네, 저는 말씀드리셨다시피 지금 뉴욕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어젠더스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. 민경호 기자님, 다음에 다시 출연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젠더스 팀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. 김현우와 김민영의 어젠더스로 조만간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면서 저는